이번 정책으로 서울 한강변을 타고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아파트값이 진정될 수 있을까요?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일단 내용을 보면 아무리 비싼 집을 사도 6억 이상 대출은 안 해주겠다. 매우 강한 조치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? 네, 2019년 12월에 있었습니다. 네.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15억 이상 영원, 그것으로 유명한 조치였죠. 이번 역시 완전 금지는 아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. 과거에도 있었던 정책이라면 당시에 효과가 있었습니까? 네,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 이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해도 대출을 안 해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. 당시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이 나온 12월 16일을 정점으로 꺾였고요. 일부 주민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잡았는데 왜 6억입니까? 네, 6억 원을 대출받으면 원금 분할 상환까지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. 네. 이 직장인의 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이 이상 대출을 받는 건 위험한 것으로 봤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.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 다른 어떤 숨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집값이 네. 활활 타는 마포 성동구 다음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전용 5구나 8사 이런 중소형 아파트값이 보통 10억에서 15억 원 사이인데요. 이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이들 지역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불길을 더 안 번지게 하겠다는 거죠. 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생애 최초의 정책자금 대출까지 줄줄이 이 대출액이 줄면서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번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?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이 마용성 등 이 지금 현재 집값이 활활 타는 이 한강벨트 지역의 급등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앞선 그 MBN 단독 보도대로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이 단축이 되게 되면 갈아타기 수요도 위축될 전망인데요. 다만 이 여전한 공급 부족 우려에 유동성도 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래서 이 전반적인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.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격이 그래서 어느 정도 낮아지면 이 과거처럼 현금 부자만 결국에는 이 집을 사들이는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. 그럼 이번 정책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공급을 비롯한 추가 대책 나올까요? 네, 정부는 일단 이번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. 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주택 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 신용 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됐는데요. 예. 그래서 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목적으로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규제 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. 네, 당장 내일부터 실행이 되니 좀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경기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